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여러 또 신입 FC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고객님들이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취합해서 공통된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어느 정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꼭 백세를 왜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특히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면 20세 만기, 30세 만기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꼭 백세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태아보험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 가입하셨던 분들도 그게 왜 가입했는지, 그게 어떤 보험인지 잘 모르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를 가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어떤 보험을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실손 의료비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국민보험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실손 의료비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가 들 수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뱃속에 미리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태아 담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는 태아 담보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어났을 때 가입시켜주려고 했던 실손 의료비라든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보들이 붙어 있겠죠. 그게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통계적으로 그 10쌍 중에 6쌍 정도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좀 그런 아주 비관적인 그런 확률의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쌍 중에서도 60에서 70%가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고요. 나머지는 아프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이 안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태어났을 때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평생 보험 가입이 안 되겠죠. 어떤 질병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뱃속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세 만기나 30세 만기를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실손의료비라든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장을 받겠지만, 혹여나 만약에 보험료를 좀 큰 질병에 걸려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큰 상해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그 보험이 만약에 마지막 보험이라면 과연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른들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전에 실손의료비 80세 만기에 가입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앞으로도 110세, 120세 만기 상품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조건이 뭐예요? 건강하다는 조건입니다. 그 가입할 수 있는 것조차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입 안 되시는 어린아이와 어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이게 할 수 있는 그 기간수의 100세, 현재는 100세가 제일 긴 상품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가입을 하고, 향후에 만약에 생명 연장이 될 거고 더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실손 의료비 부분만 예를 들어서 120세 만기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들도 뭐예요? 건강하다는 조건이었을 때 그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가입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이라도 내가 기간이 짧다 그러면 길게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세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이 안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 디스크, 어찌 보면은 모든 보험회사의 이수 조건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이 고혈압, 당뇨, 디스크에 인해서 가입이 안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60대, 70대 부모님들 보시면 질병은 분명히 있으세요. 앞으로도 치매로도 걱정이 되고 많은 걱정을 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건강이겠지만,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픈 걸로 인해서 자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먹고 살기도 되게 빠듯하다고 말씀들 많이 하지만, 부모님의 대비는 정작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대비를 만약에 부모님이 젊었을 때, 아니면 혹시 할아버지 세대 때 미리 어느 정도 해놓으셨었다면, 그게 무지하다는 거죠, 사실. 해놓으셨다면, 재무 상태에 맞게끔 해놓으셨다면, 지금 그 시름은 좀 우리 자녀분들이나 자식분들이 좀 덜 하셨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향후에 내가 부모님 그 자리에 왔을 때 내 자식도 나랑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
내 자식 또한 내 위치에 왔을 때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빠듯한데 이 아이 또한 지금 내가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보험료에는 그래서 보험료가 제일 저렴할 때 어디예요? 태아할 때 가입을 할 때가 제일 저렴해요. 혹여나 태어났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 부분 더 붙여주면 되는 거고 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세까지 가입을 꼭 하셔야 된다. 조건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입이 안 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앞으로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질병에 따라서 인수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아질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재무 상태에 맞는 가족 상담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력도 보시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외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 또 작은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이 암으로 많이 돌아가신 집안은 사실 암에 대한 그런 니즈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암 위주로 상담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력에 대해서 상담으로 위주로 같이 상담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먼저 FC님들한테 그 자기 가족력을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결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 가입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간혹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드는 보험은 애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들의 암이 있고요. 아이들의 뇌가 있고요. 아이들도 심장 담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손 오류기도 있고요. 아이들의 휴유장애도 있고요. 아이들의 골절진단비도 있고. 그러면 그게 아이들 때만 걸렸을 때만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른들도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입니다. 그게 100살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험은 단순히 애들이니까 싼 거가 아니라 그 위치가 아이들은 결국은 나의 누군가의 엄마 아빠의 위치가 옵니다. 지금 우리 젊은 분들도 엄마 아빠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 보험료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위치에 왔을 때 이 담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앞으로 이런 위험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아이들의 그 대비를 나의 이 어느 정도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 최소한의 그런 위험률을 좀 막아주는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 하에 이 재무 상태와 이런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해주는 부분 어떤 부분이 정기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험이 아니다. 아이들 보험에 우리 부모님들 주인공 한번 넣어보십시오. 보험료는 몇 배가 될 겁니다. 몇 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것인지 기간은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저축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은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전쟁터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장도 전투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전투복이 다 있으시겠지만 제국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런 전쟁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내 몸부터 어느 정도 커버를 해놓고 연금하고 저축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어느 분들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금 저축부터 하고. 근데 사실상 연금 저축을 이만큼 해도 내 몸에 이상이 왔으면 제가 항상 그 사례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뇨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이 재산 까먹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내가 불안하다. 이게 내가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난 이게 내 재무 상태에 맞게끔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또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환급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신 분들이면 혹시나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을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커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을 든 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부분이 되고요. FC의 관리 보통 보시면 물론 이제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시는 분 FC도 계시지만 사실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요. 보험금 지급할 때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지급을 잘 하루빨리 한 시라도 빨리 해드리는 FC가 정말 훌륭한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FC의 상담만 들어봐도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그 관리를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경험을 한 게 상담만으로 사실은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상담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교수님이 최고의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도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젊으신 뭐 20대 사회 초년생들 보면은 보험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많이 부지하세요. 꿈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는 그냥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이보다 이자 없는 저금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앞으로 벌 꿈과 목표가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는 다는 카바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조차도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젊은 분들한테 결혼하시기 전에 한번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건강검진 말고요. 정말 사비를 틀어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고요. 저 건강합니다. 저 건강합니다 하고 한번 남성분들이면은 시댁 시부모님한테 한번 권해드리는 거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장인 장모님한테 권해드리면서 건강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내 딸과 내 아들의 인생 60년을 맡길 건데 최소한 60년, 50년, 70년 그 이상의 인생을 맡길 건데 건강검진을 받아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자질이 됐겠지만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70년의 인생을 맡기는 건데 사실은 그게 평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고 그 사람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라고 만약에 부모님한테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저라도 굉장히 든든할 거예요. 저도 딸과 아들이 있지만 그런 사위랑 그런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한데 과거의 질병으로 완치가 됐지만 건강한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분이라면 아마 그거면 아마 좀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가 그런 위치에 올 수도 있고 20세 만기, 30세 만기로 인해서 그 보험이 끝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 대비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지 부모님의 책임일지 FC의 책임일지 그런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팁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에도 보험으로도 건강검진으로도 부모님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드는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안에서도 담보들이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인, 원, 투, 대몰, 자상, 자손, 무보험, 긴급출동, 자차 이 담보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때 되면 가입을 하시고 그 담보를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시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다음번에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고 나서 이 담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FC님한테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병원 가시기 전에는 무조건 담당 FC한테 꼭 전화를 하고 가십시오. 거기서 사실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냥 병원에 갔을 때 청구하는 서류도 병원을 2번, 3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청구하는 서류 때문이라도 전화를 해야겠지만 사실 FC님의 관리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FC님께 상담을 받으시고요. 병원 가기 전에 무조건 전화부터 해라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FC님들이 소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럼 보험 가입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담당이 제대로 된 상담해 줄 수 있는 FC라면 가입하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FC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이낸스 컨스턴트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상담. 계약은 나중 문제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지식을 넘겨주는 거고 모르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게 FC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도 어떻게 해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소개를 해주는 거지 가입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손 중복이 되고 아니 되고 하는 부분 예전 강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손해만 보는 보상만 주는 담보들은 다 비례 보상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금액 뭐 걸리면 뭐 나온다
딱 정해진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모든 보험들은 다 중복 보상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여러 가지의 또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제가 차차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고, 보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내가 이해하게끔 설명해주는 FC야말로 굉장히 훌륭한 상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족을 그 지식 하나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막대한 또한 건강 여러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하나로 인해서 이 시간에 잠깐의 공부 하나로 인해서 평생을 갈 수 있는 지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제대로 된 FC님과 저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보험에 대한 지식 너무 무시하지 넘기지 마시고요. 지금 이번에 공부로 인해서 하나라도 두 가지라도 세 가지를 얻으셨다면 아마 살면서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번에 다시 좋은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